저번 시간에는 이제 시퀄라이즈를 사용해 가지고 MySQL 모델을 이제 JS로 바꾼 과정까지 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것들을 이제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퀄라이즈 CLI라는 것을 설치해 주세요. 이게 설치가 다 되고 나면은 이제 시퀄라이즈 이닛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시퀄라이즈 이닛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설치를 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듈이 실제로 있어서 됐다 안돼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완성됐네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거를 볼 수 있어요. 모듈 index.js까지 만들어졌네요. 아마 index.js를 지우고 나면은 이닛이 똑바로 활용될 것 같으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퀄라이저 이제 똑바로 작동이 됐네요. 마이그레이션 지우고 시더 지우고 그리고 config.js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작업들을 이제 세팅을 하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로 해놨기 때문에 도커에서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노드DB 뭐 호스트는 자신의 원래는 그 IP 주소를 적은 게 맞지만은 도커에서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JS 적어주시고 MySQL 적어주시면 세팅이 될 겁니다. 이제 돌아와서 app.js에도 세팅을 한 개 해줘야 돼요. const SQLizer require models. 그럼 이게 알아서 index.js 들어가서 찾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가 실행이 되면은 익스프레스에서 시퀄라이즈가 똑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sync false 그 다음에 false를 작동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then console log 데이터베이스 성공. 만약에 실패해서 캐치로 빠지면은 에러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콘솔 로그 콘솔 에러 하고, 이제 얀 스타트로 시키면은 PMT로 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빠르게 확인하는 걸 지금 원하니까 노드 app.js로 한번 봐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됐네요.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됐고 이제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자유롭게 쓰면 되는데, 라우터에서 결국 이 라우터에서 접근해서 DB에 있는 정보들을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갖고 오거나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우리가 MySQL에 등록했던 유저 테이블에 있는 이메일과 패스워드들을 갖고 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에 지금 들어와 있고, 라우터에서 이제 세팅을 몇 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onst user 그 다음에 require const인데 const가 됐네요. require 갖고 올 정보들 express가 아니라 모델에서 유저를 갖고 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해줄 건데, 에러가 발생하면은 빠질 수 있도록 무조건 try catch. try catch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try catch를 안 쓰겠다 하면은 일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try catch를 하는 게 좋다.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보죠. const user list await. 우리는 유저라는 테이블에서 찾아올 거야, 하나의 정보를.
find one where 조건은 유저 이메일이 유저 이메일이 리인 것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 리 이렇게 갖고 오고, 만약 유저 리스트에 값이 있다면은 let's status 200.send 유저 리스트를 해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은 당연히 let's status 400에 send로 보내면 되겠죠. nothing. 자, 캐치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end send란다. 스테이터스 500에 send 알 수 없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키면은 node.js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성공된 걸 알 수 있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가 여기 있네요. 이메일 유저 이메일이 리인 것이고 패스워드 1234 아이디가 5인 것, 이런 식으로 찾아왔어요. 이제 이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넣고, 수정하고 싶은 건 수정하고, 뺄 거는 빼고, 그리고 찾고 싶은 건 찾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CRUD라고 해요. create, read, CRU, update, delete 해서 CRUD가 됩니다. create, read, update, delete 해서 CRUD가 되는데, 그 CRUD에 대한 작업들을 테이블당 다 해주면은 이제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 웹 브라우저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열어서 봤어야 돼요. 근데 이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도와주고 있는 게 포스트맨이라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맨을 설치하시면은, 다운로드 포스트맨 하면 이러한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이걸 써가지고 앞으로 작업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포스트맨을 열게 되면은 어디 보자. 포스트맨. 포스트맨을 열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맨을 전부 다 한번 써보는 걸로 할게요. don't save, discard, change tab. 예, 제일 처음 열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이 뜰 건데요. 여기서 이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타이틀 리퀘스트 뭐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결국 로컬 호스트에 대한 정보들이잖아요. 그래서 로컬 호스트를 쳐주면 됩니다. 우리는 로컬 호스트 3000을 쓸 거니까 로컬 호스트 3000. 그리고 여기서 send 보내면은 이 밑에 정보들이 떠요. 아이디는 오고, 유저는 1이고, 패스워드는 1234다.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200이고, 시간은 이 정도 걸렸다. 한마디로 이제 포스트맨을 쓰면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백엔드에서 작업할 때는 이런 포스트맨 한 개를 잡고 내 역할은 다 됐다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럼 클라이언트랑 맞춰봤을 때 클라이언트가 야 이거 보냈는데 왜 안 돼? 니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은 우리 포스트맨으로 돌려보니까 정보 다 봤던데 니들이 뭔가 실수한 것 같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게 포스트맨의 역할이고, 그리고 갭 뿐만 아니라 포스트, 패치, 딜리트, 카피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포스트는 get에 있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올게요. 갖고 오고 포스트. 그리고 테이블에다가 정보를 넣을 거기 때문에 정보를 넣기 위해서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우고
const const가 아니라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릴게요. await user create. 아이디는 딱히 넣어줄 필요 없으니까 user email request body에 body에 이메일이다 이렇게 해줄게요.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해줄게요. user 이메일이다. 그리고 user 패스워드는 request body에 user 패스워드다. 지금 보니까 이메일은 왜 대문자로 해놓고 패스워드는 소문자로 했을까요? 참 이상하게 제가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똑바로 들어오면은 뭐 조건이 있다면은 위에서 if문 조건을 걸고 조건에 맞다면은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딱히 조건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node.js로 실행을 시키고 이제 포스트 맨에 다시 들어갑니다. 포스트 맨에 들어가서 포스트라는 걸 눌러줘요. 포스트라는 걸 눌러주고 바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로우 값을 눌러준 다음에 JSON 타입. JSON 타입에서 우리가 건네주고 싶은 정보를 건네주면 돼요. 유저 이메일은 저 같은 경우 kim gmail.com 그리고 비밀번호는 제 학번을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 부분에서 레스 샌드가 없었네요. 우리 여기서 이제 보내주는 값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스 200 샌드 저장. 뭐 실패를 하더라도 아마 실패를 하면 아마 알 수 없음으로 갈 거고 저장을 했으면 저장이 뜰 거예요. 실행을 시키고 포스트맨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됐다고 하네요. 여기서 보내면은 저장이 됐다고 해요. 저장이 됐으니까 포스트 get으로 가서 지금 리로 돼 있으니까 이걸로 볼 수 없겠네요. 그냥 워크벤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벤치로 가서 버튼을 눌러주면은 리셋이 되고 gmail이 두 번 제가 눌러서 따닥 들어간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도 할 수 있고 리드도 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워크벤치에 보면 이제 id라는 값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보니까 계속 워크벤치가 되어 있는 환경이었네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라우트에 있는 포스트로 똑같이 해주고 id 값에 이제 슬래시에 .id라고 콜론 id라고 해요. 그리고 try catch문 안에다가 const update number await user update 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id는 리퀘스트의 파람의 id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포스트에서 작성할 때도 유저의 body에 리퀘스트의 body의 유저의 네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될 때는 헤더와 body가 있는데 body의 내용물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body에 있는 유저 이메일을 봐라 라는 느낌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포스트맨에서도 보면은 알 수 있을 건데 포스트맨에서도 보면은 유저 이메일하고 유저 패스워드가 적혀있죠. 이 부분이 body에 있는 건데 body의 유저 이메일과 body의 유저 패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VS 코드에서도 보면은 작성할 때 유저 이메일은 request body의 이메일, 유저 패스워드는 request body의 유저 패스워드 값을 갖고 와가지고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업데이트에서는 id는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id요. 이 파라미터는 URL에 콜론 뒤에 있는 id를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네가 보내고자 포스트로 보내고자 하는 게 있다. 근데 뒤에 뭐 id로 값이 넘어왔으면은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포스트끼리 나중에 겹칠 수도 있을까 무서우면은 여기서 업데이트로 바꾸셔도 돼요. 업데이트로 바꾸시고 작업을 한번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바꾸고 만약에 이게 있다면은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근데 없다면은 만약 업데이트 넘버가 0이라면은 콘솔 아니다 레스 샌드 변경사항 없음 이라고 해줄게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있다면 else 있다면 레스 샌드 변경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는 뭐 그냥 계속 꾸준히 알 수 없음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음을 넣어주고 다시 코드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라우터에 업데이트는 없죠. 패치가 있을 뿐이죠. 패치로 바꿔주고 노드 앱.js 앱.js를 열고 이제 포스트맨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맨으로 가서 패치 id의 값은 워크벤치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게 9네요. 9를 한번 하고 8을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없음 에러가 떴어요. 어디 부분에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패치 500번대가 나왔다. 찾았네요. 여기서 이제 조건문으로 웨어를 해줬어야 됐는데 웨어를 주지 않고 제가 그냥 바로 바로 해버린 것 같아요. id의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그럼 다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where 조건이 id의 파람의 id가 이거고 그 다음에 바꾸는 조건 어떤 걸 바꿀지도 해야겠죠. 유저 이메일하고 유저 패스워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하고 유저 패스워드를 바꾸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됐고 이제 포스트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항이 없다 라고 하네요. 9번에는 이러는데 여기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적고 샌드 변경이 되었대요. 변경이 되었으니까 워크벤치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저 밑에 그러니까 저장 오른쪽에 보면은 번개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이제 그러면 정보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넣어줍니다. 패치를 갖고 와서 넣어주고 이제 딜리트를 하도록 할게요. 딜리트는 뭐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패치를 갖고 와서 이거를 딜리트로 바꿔주게 될게요. 딜리트로 바꾸고 유저의 업데이트가 아니라 디스트로이 그리고 여기서는 디스트로이 넘버 그리고 여기서도 디스트로이 넘버
만약에 이게 있다면은 디스트로이 넘버가 있다면은 무언가를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삭제 성공, 없다면은 삭제 실패,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드 앱.js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빠뜨렸네요. 이 부분을 지워줘야 돼요. 우리가 변경할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노드 앱.js를 실행시켜주면은 잘 돌아가고, 돌아간 상태에서 포스트맨을 켜고 포스트맨에서 딜리트 숫자 9, 삭제가 성공이 됐대요. 성공이 됐다니까 워크벤치로 갑니다. 워크벤치로 가서 다시 번개 모양을 누르면은 9가 없어졌네요. 이렇게 우리가 MySQL에 있는 정보들을 시퀄라이즈를 통해서 건드려 보는 걸 해봤어요. 미들웨어를 한번 써봤고, 미들웨어에 있는 것들을 이제 MySQL에 있는 ORM 방식으로 채택해서 한번 지워보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식을 한마디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매핑해서, 객체화 매핑해서 쓸 수 있는 것을 ORM이라고 해요. ORM이라는 방식은 이제 약자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이라고 해요.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은 이제 객체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뭐 그런 의미고 있고, OOP에서 좀 많이 쓰는 거라서 자바의 스프링에서는 JPA라고 이제 이거를 무조건 거의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장점으로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직접 담아서 쓰기 때문에 재사용성이나 유지 보수의 편리성이 강하고, 객체 지향적 코드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좀 더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MySQL이나 이런 거에 DBMS에 대한 종속성이 줄어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코딩해도 다른 곳에서도 약간 변경해서 쓰면은 그대로 돌아간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ORM으로 모든 서비스를 구축하기가 어렵고, 프로시저가 많은 이제 MySQL에 프로시저를 막 넣어놓은 그런 서비스에서는 이거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ORM인 시퀄라이즈를 써서 CRUD를 다 해보는 걸 했습니다.